네, 저는 시도라는 이름으로 손글씨 쓰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신은정이고요. 이번 이렇게 무료 특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또 이제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어떤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손글씨라는 어떤 공통된 관심사로 우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힐링하실 수 있는, 또 그러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은 딱 알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참여자 전용 선물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손글씨 들여다보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오늘 수업에서 풀도록 하고, 오늘 요거를 또 같이 해볼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종이하고 펜이 있으시면, 네, 요거를 딱 준비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요 파일이나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따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이랑 펜을 준비를 해서 저랑 같이 일단 실습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또 새해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필요한 글귀들로 여러분들이 바로 수강하시기 전에 바로 연습해서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글귀들을 정리해서 제가 연습하실 수 있게 체본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파일을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신청하겠다 하는 폼을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 손글씨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의 눈으로 네, 직접 진단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처방전을 제가 하나씩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앞에 두 자료와는 별개로 제가 진단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도 다시 보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을 뭐 끝까지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네, 보실 수 있게 제가 요거 링크랑 해서 다 전달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 중인데 제 방송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못 들으실 수도 있어서 네, 영상 제공 네네. 꼭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이 강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소개를 또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시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6년 차 손글씨 작가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거의 대부분 수강생분들을 만나서 한 1,300여 명 되는 수강생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쌓였던 어떤 제가 직접 만나면서 체득한 어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풀기 위해서 이번 와디즈 펀딩도 진행을 했고요. 또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있는 곳이, 사각사각 스튜디오라는 저의 개인 작업실이자 클래스 공간입니다. 사각사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 예, 연필이요. 좋습니다. 그 손글씨 쓰는 소리에서 사간을 해서 제가 사각사각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지었고, 네, 여기도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열게 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아셨다기보다 아마 돌아다니는 제 글씨를 보고 많이 이제 들어와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반듯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시그니처 서체인 시도 반드체, 저의 이름을 딴 시도 반드체라는 이름의 글씨체입니다. 그걸로 제가 이제, 21년에 손글씨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또 폰트로도 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폰트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도반드체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또 출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둘째의 마음으로 네, 출산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집필을 했던
손글씨 잘 배워서 잘 써먹기. 네, 라는 책입니다. 네, 책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책 잘 소장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 시도라고 닉네임을 지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Q&A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 소개를 드렸는데,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글씨 잘 쓰는 사람? 음, 글씨 잘 쓰는 사람. 어, 저도 이제 여러 무료 특강들을 많이 이제 여러 분야를 다 다르게 들어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나는 이제 혼자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됐다 하는 흐름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손글씨니까 악필이었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드려야 뭔가 원래 하고 있는 무료 특강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저는 어려서부터 손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또 아버지가 글씨를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혼자 잘 쓰는 사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강의를 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실 텐데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바꿔 나가셔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손글씨를 잘 쓰고 싶으세요? 왜 잘 쓰고 싶으신가요? 쓸 때마다 달라진다. 탁구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쵸? 어린이집에 수첩을 쓰신다. 일 때문에 이렇게 또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시죠. 그쵸? 맞아요. 너무 악필인 우리 초등학교 아들 때문에 또 펀딩을 구매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필사. 네. 손글씨 부끄럽다. 못 써서 잘 쓰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 맞아요. 네. 필사를 하는데 예쁘게 쓰고 싶다. 필사, 탁구 이런 거 많으시고 편지. 그쵸. 예쁘게 올리고 싶은데 일정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매장에서 글씨 금지령 당하셨다고. 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만족을 못 하겠다. 맞아요. 좋아요. 뭐 일기. 시아버님이 너무 잘 쓰셔서 여쭤봤더니 많이 써보고 하셨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으셨다. 좋아요. 사람이 반듯해 보인다. 남겨두고 싶다. 예쁘게. 아들 글씨 고쳐드리고 싶고 그 필사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쨌든 잘 쓰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손글씨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점점 그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로도 쓸 수 있고 또 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점점 더 손글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잘 쓰고 싶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손글씨가 우리 평생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가 이게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이 가장 잘 묻어나 있는 그런 좋은 표현 수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수능에 필적 확인 문구가 있고, 그죠?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있어도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적 확인이라는 건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손글씨가 가장 나를 잘 드러나게 담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리고 요새 또 연예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결혼합니다, 뭘 합니다 할 때, 다 이렇게 자필 편지를 올리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자필 편지를 올릴까, 굳이? 그죠? 그냥 이렇게 타이핑해서 올려도 되고, 뭐 인쇄를 해서 올려도 되고 한데, 왜 굳이 자필 편지를 올릴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제 진정성, 그렇죠. 네, 진정성이 느껴지는 수단이 또 손글씨, 맞죠?
배우 박정민님 글씨체 보고 호감이 더 올라갔다. 그쵸, 맞아요. 이게 글씨를 뭔가 이렇게 내 글씨를 보여줬을 때 훨씬 나를 잘 보여주니까 진정성도 느껴지고 진심도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도 느껴지는데 잘 쓰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또 잘 쓰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사실 손글씨는 우리 평생에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소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손글씨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평생. 근데 뭐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잘 읽어보시고 1번 남겨주세요. 네. 오, 막, 네. 1번, 1번 막 올려주시고. 네네. 좋아요. 네. 스스로 악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큰 변화가 없다. 뭐 책도 사고, 뭐 강의도 듣고, 좋다는 펜도 다 썼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쓰고 싶다 해서 오셨잖아요. 그쵸? 네, 많은 분들 1번 남겨주시고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왜 큰 변화가 없을까? 왜 그랬을까요? 꾸준하게 하지 못해서. 그쵸? 너무 안 써버릇해서. 맞아요. 또 혼자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신다. 좋습니다. 맞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더 써보지 못해서 자세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악필이 싫다.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혼자 해보려고 했을 때 혹시 예쁜 글씨, 그쵸? 좋다는 글씨만 무작정 따라 썼다 하시는 분들. 저요. 네, 해본 적 있어요. 꾸준히는 못했지만. 네, 좋습니다. 따라 대고 써봤다. 저요. 네. 무작정 따라 쓰는 것도 잘 안 되던데요. 맞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죠, 사실. 근데 그냥 쓰던 대로 쓰고 있다. 맞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맞습니다. 다시 제자리. 맞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보고 계신데,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들 또한 이렇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처럼 무작정 예쁜 글씨, 좋다는 글씨만 무작정 따라 쓴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가 않아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뭐 글씨를 잘 써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이러기 전에 정말 놀랍게도 학창 시절에요. 학창 시절에 제 글씨만 보고 제 옆에서 흉내를 냈는데 악필이 개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옆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지금 강의를 하듯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저의 글씨만 이렇게 보고 몇 번 이렇게 쓰더니 악필을 스스로 개선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하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같은 반 친구였어요. 이 두 친구가 제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맨날 그냥 제 글씨를 보고 쓰더니 너무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능력은 뭐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능력. 땡땡땡. 지금 대단하다고, 해낸 게 대단하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자, 땡땡땡.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 네, 벌써 나왔어요. 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WR님. 제가 나중에 자료 신청폰 보내드릴 때 거기다가 커피 쿠폰 보내달라고 꼭 써주세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WR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두 친구에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관찰력. 네. 이 친구들은 관찰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누군가 잡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관찰력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거를 스스로 캐치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꾸준한 연습까지 가져가면 충분히 이 사람 혼자서도 손글씨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너무 알게 됐어요. 음. 역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무분별한 어떤 따라쓰기 연습을 하시기 전에, 따라쓰기 연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쓰시기 전에 이 글씨를 잘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또 서체를 쓰거든요. 그럴 때 막 중구난방 되는 게 아니라, 아, 이 글씨에서는 저런 부분이 좋아서 내가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잘 쓴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개선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의 글씨를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 강의의 출발은 저의 글씨체, 그냥 요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손글씨 쓰는 거 즐거우니까 나랑 같이 손글씨 많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출발은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손글씨를 재밌어 해야 되려면 포기를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내 손글씨를 외면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결국엔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드려야겠다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따라쓰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면 편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게 맞지가 않았다라는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못 썼던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개선 포인트인지 모르고 무분별한 연습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해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저도 알다 보니 이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수업이다. 그랬을 때, 거기서 정말 한두 분 정도, 정말 관찰력이 좋으신 한두 분 정도만 제가 어떤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서체를 가지고 금방 따라서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쓰신다.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면, 에이, 그냥 흉내를 냈어요. 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관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남들의 어떤 많은 노력에 비해서 금방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동생과 친구도 같은 맥락이죠. 이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흉내를 내다 보니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악필이 개선이 된 네,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손글씨가 손이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먼저 가야 된다. 눈과 머리가 먼저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와, 나는 글씨도 못 쓰는데 관찰력도 없다. 망했다. 그쵸? 네. 뜨끔, 맞아요. 대부분 따라쓰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게 없다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이걸 키우는 것부터 훈련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강의에서 이 훈련을 먼저 하시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관찰력을 키우시면 스스로 하기에도 훨씬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관찰력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 맞아요. 쳐다본다. 분석.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띄워드렸듯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 글씨와 습관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글씨와 습관. 자, 이거 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그쵸? 없죠?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맞죠? 스스로 점검이 가능할까요? 맞아요. 쳐다도 보기 싫던데. 그쵸? 내 글씨 별론데.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도 내 글씨를 일단 버리고 시작을 하세요. 어, 버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버려도 되는데 생각보다 내 글씨에서도 내 습관에서도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좋다는 글씨만 통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음.
어차피 어떤 글씨체를 만나서 가다 보면요. 100%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 글씨와 습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들의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100%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뭔가 시작을 하면은 훨씬 개선하는 그 방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가시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이제 개선 방향과 마음가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비슷하게 가시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특강에서 제가 함께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귀를 정해 드렸어요.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절문처럼 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올해 수능에 나왔던 필적 확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글을 발췌를 해왔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종이랑 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이걸 가지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쓰기 힘드신 분들은 특강 끝나고 나중에 제가 드리는 파일하고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로 같이 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제시 글귀를 써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채팅창에 끝 요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다 쓰신 것 같다 싶으면 정리를 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쓰고 계실 텐데, 네, 끝. 벌써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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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써보세요 해가지고 막 잘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습관대로 쓰시면 돼요. 평소 습관대로. 네. 음, 대부분 잘 써주고 계시고, 네, 네. 끝, 끝, 끝. 네. 네, 좋습니다. 대부분 잘 다 쓰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그 드리는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1번 유형부터 네, 벌써 지금 해당이 되신다고. 네. 여기서부터 지금 체크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내가 봐도 너무 급하다. 획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어서 쓴 모양들이 많다. 형태가 모호해서 알아볼 수 없다에 해당되시는 분. 자, 세 개도 많으신데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다니까요. 네, 0개, 1개, 3개. 와, 네네. 좋습니다. 대부분 1개, 2개, 3개 다 있으신 분들 계시고. 자,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요게 이제 저희 실제 수강생분의 글씨인데요. 이런 분들의 문제. 자, 대부분 이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형태가 나오거나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빨리 쓰셨다는 겁니다. 빨리 쓰셨다는 거. 네, 그쵸. 맞아요. 빨리빨리 써요. 빨리 쓰니까 휘리릭. 그쵸? 생각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손글씨는 느리니까 마음이 급하시다. 맞아요. 이게 머리랑 손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여러분, 진짜 정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악필이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대부분 보시면 다 빨리 쓰시는데 또 신기하게도 제가 조금만 천천히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빴다기보다는 점점 우리가 빨리빨리 쓰고, 급하게 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진짜 이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정말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진짜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붓글씨를 쓰듯이 천천히. 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좋은 습관이 그냥 아예 배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써도 어떤 형태를 잘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연습 단계에서는 특히나 천천히 쓰셔야 됩니다. 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 지금 다 썼다고 하셔가지고 급해졌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속도를 또 맞춰드리지 못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천천히만 쓰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속도를 줄이시는 게 먼저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이실 필요가 있다. 요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2번. 자, 아까 해당이 안 되셨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이 아파온다. 글자들이 점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선이 많이 흔들린다. 그쵸?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시는 분 다 또 세 개, 세 개. 그쵸, 그쵸. 또 세 개. 저도 세 개예요. 자,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같은 종이를 들여도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문제.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이건 지금 제가 종이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이분의 뒷장 보면요, 글자들이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오돌토돌하게. 이거 뭐예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파지법이라고 하는데요. 펜을 잡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셨을 경우, 이제 글씨 쓸 때 자세가 잘못되셨을 경우,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펜과 연필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는 모양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 가지 글씨를 써보니까 모든 글씨에 다 맞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때에 따라서 뭐 펜을 다르게 잡기도 하고 각도를 다르게 잡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손글씨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펜을 잡고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글씨를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종이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별빛님이 종이를 비스듬히 놓고 쓰니까 올라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비스듬히 놓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글자들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가 똑바로 있으니까 안 올라가게 쓰려고 내가 몸이 옆으로 가요. 이렇게. 몸이 삐딱하게 가요. 그쵸? 맞아요.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바른 자세. 종이도 바르게 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쪽을 위에 가게 살짝 비스듬히 올리셔야 되고 막 이렇게 올리시라는 게 아니고 살짝 올려서 쓰셔야 조금은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서 가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쓰셔야지 비스듬하게 놓고 쓰셔야 글자들이 예쁘게 나오고 왼손잡이신 분들은 반대로 왼손이 살짝 올라가게끔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이게 맞다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이를 어떻게 놓고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놓고 쓰셨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몸이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쵸. 전혀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죠. 그쵸? 자, 다음 단계. 자, 우리 3번, 4번은 제가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자, 3번, 4번, 둘 다 3개예요. 전부. 네, 한번 보면은. 자,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고, 높낮이가 들쑥날쑥하고, 같은 글자를 써도 모양이 다 다르고,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작다. 그쵸? 획과 획 사이에 여백이 없거나 부딪힌다. 맞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의 특징 뭐냐면, 자, 요런 부분들. 자, 이분들도 잘 보시면 정말 뭐 글자가 알아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떤 글씨인지는 알겠으나 예뻐 보이지가 않죠. 그쵸? 자, 이런 분들의 문제는 글자가 가진 특성들이 어떤 건지를 잘 의식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쓰는 방법은 그냥 알고 있잖아요. 모양들 그냥 알고 있죠.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너비로, 어떤 간격으로, 또 어떤 높낮이로, 어떤 각도로 써야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공들여서 써야 된다. 지금,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쵸. 그게 힘들기 때문에 고치는 과정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어가 쓸 때 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글이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영어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한글이요. 언어를 다 이쁘게 못 쓰겠다. 그쵸? 자, 여러분. 영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어렵지, 사실. 영어는 말하는 게 어렵지, 글자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그냥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그쵸? 정해져 있잖아요. 크고 작은 글자가 정해져 있고, 영어는 옆으로 나열을 잘하면 돼요. 모양을 예쁘게, 꼬불꼬불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나열을 잘하면 되는데, 한글은 어때요? 한글은 한 글자 안에서도 획이 너무 많아요. 이 글자를 이루고 있는 획이 너무 많고, 거기에 우리 한글은 또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죠. 받침도 하나만 있나요? 두 개가 있죠. 그쵸? 겹받침이 있고, 자음도 쌍자음이 있죠. 토끼, 이런 거 보면은, 그쵸? 꽃, 쌍자음이 있고, 또, 애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디 어디 애 할 때 보면 우리 이중 모음도 있잖아요. 모음도 막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글자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글씨를 정말 우리는 대부분 한글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 한글을 쓰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쓰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자세와 펜을 쥐는 방법까지 다,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좋은 글씨를 연습해도 다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체크를 다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우리 앞에서 빨리 쓰셨던 우리 선생님은 제가 천천히만 좀 써보세요 하니까 어때요? 글자의 형태가 생겼죠? 훨씬. 아직도 이분은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모양면에서는 이제 더 많지만 속도만 줄였는데도 훨씬 읽기 좋은 글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나는 속도를 먼저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니까 글자의 형태가 생기고, 이 형태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제 좋은 글씨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그냥 글씨를 드렸을 때, 빨리 쓰는 습관이 남아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어떤 글씨를 따라만 쓰신다면 과연 나아질까요? 안 되겠죠. 어떤 글씨를 써도 이분은 계속해서 그냥 빨리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분. 이분도 글씨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중간중간 무너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쓰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써야 된다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훨씬 정돈이 잘 되신 겁니다. 통일감도 생기고요. 그쵸? 네, 훨씬 깔끔하시죠. 그쵸? 자, 이분은 정말 재밌는 게 이 정도 쓰셔도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눈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만족이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더 잘 쓰고 싶으셔가지고 막 더 이제 다른 글씨를 이제 막 보시면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또한 너무 좋은 또 결과를 보여주셨다. 자, 여기에 더. 자, 이분 보세요. 이분 같은 분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쵸? 그쵸? 좀만 더 연습하시면 인쇄본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저랑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 다 저랑 12번 만난 분들이거든요. 13번. 13번 중에 뒷부분은 저랑 그냥 쫑파티 하는 날이었고, 예. 이분은 12번 저랑 주 1회를 만나신 분인데 이렇게 쓰신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쵸? 너무 좋아지신 겁니다. 네. 물론 연습도 그 중간중간 충분히 많이 하셨지만 이게 그냥 연습을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 나가야겠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스스로 캐치하면서 가면요.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이에요. 네. 자, 사실 이제 글씨 연습하실 때는 뭐 어떤 글씨체를 딱 봤을 때 그 글씨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왜냐? 글씨체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바로 통으로 새로운 글씨를 저한테 딱 이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랑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가 캐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저렇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내 손글씨는 동글동글한 글씨, 막 귀여운 글씨다. 내 습관은 귀엽게 쓰는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내가 그 어른스럽고 성숙한 글씨를 곧바로 잘 쓸 수가 있을까요? 그쵸? 어렵겠죠. 그쵸? 맞아요. 자기랑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내가 그 글씨를 정복하고 싶다 하려면 나는 동글동글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알기까지는 내 글씨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 글씨와 습관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관찰력을 키우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 글씨 파악하는 거 좋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어렵죠. 그쵸? 나한테 맞는 글씨 찾기가 어렵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특강 참여하신 분들은 이 포인트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제 강의를 선택을 하시든 다른 강의나 책을 연습을 하시든 조금은 빨리 파악을 하고 또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해본 이 체크리스트하고 개선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 있죠. 그걸로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뭐 시도 반드체만으로만 수업을 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 시도 반드체 안에서도 되게 이게 반듯한 글씨이기도 하고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서체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서 시도 반드체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걸 가져가면서 잘 글씨를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관찰력을 키우고 내 글씨를 좀 들여다보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너무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뭐 저 또한 뭐 이 규칙대로만 쓰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계속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내가 버려야 되는지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수업의 방향을 이렇게 다르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의 책이나 강의에도 이 셀프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바로 연습 페이지 딱 펴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이 쓰는 데만 집중을 하시니까 애로사항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하나예요, 진짜. 이거 본질. 손글씨에서 내 글씨 습관 파악하는 거, 그리고 관찰력 키우는 거. 이건 진짜 제가 앞으로도 가져갈 제 수업의 본질로 정말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걸로는 저는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평생 손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요번에 와디즈 펀딩에서 런칭한 클래스에 가장 잘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과정으로 제가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제 요번에 지금 펀딩하고 있는 요 클래스도 살짝 소개를 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시도 반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력을 키우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물론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글씨가 잘 맞고 내 습관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글씨를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볼 수 있게끔 또 워크북에도 수록을 해드렸어요. 자, 워크북은 제가 이따가 또 손글씨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워크북에도 시도 반드체를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예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반대로 시도바트체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관찰하는 용도로만 이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직접 써보지 않으셔도. 네. 아, 이 글씨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글씨가 예뻐 보이는구나. 정도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관찰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그 다음 파트에서도 또 다른 글씨도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는 용도 또는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요 기초 단계 준비를 했고 이 기초 단계가 안 맞는다고 해서 건너뛰시면 또 안 돼요. 네, 우선은 관찰을 하는 용도로라도 꼭 수강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파악한 좋은 요소들을 내 글씨에 적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 심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의 손글씨와 습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손글씨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내 취향과 손글씨가 맞아 떨어졌을 때 훨씬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는 심화 파트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잘 쓰기 시작한 글씨를 평생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가져가야 되고, 일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글씨를 안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내 글씨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활용 파트가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뭐가 추가됐냐면 캘리그라피 파트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앞에 세 개만 있었거든요. 예전 펀딩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첫 리워드가 이렇게 올인원 패키지로 캘리그라피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그라피가 왜 있냐? 사실은 캘리그라피를 못한다고 해서 악필이라고 하진 않아요. 너 캘리그라피 되게 못하네? 너 악필이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일상 손글씨를 잘 이제 못 쓰셨을 때 악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캘리그라피를 못한다고 해서 악필이라고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있냐면,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요, 여러분, 손글씨를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그리고 글씨체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캘리그라피는 글자를 디자인을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일상 손글씨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이 어떤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글씨가 있다. 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갈피를 만든다든지 뭐 저는 사실 뭐 어떤 포스터나 엽서지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쓰거든요. 저는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는 잘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일상에서의 멋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이 캘리그라피를 배우시잖아요. 진짜 풍성해져요. 네. 이 손글씨 생활이 다채롭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캘리그라피 파트까지 넣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쓰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아, 이래서 캘리를 배우는구나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한 게 바로 요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요렇게 구성된 이제 강의가 들어가고요. 강의는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평생 소장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워크북도 제가 계속해서 출력해서 연습하실 수 있게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그리고 실전 시도 패키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실전 시도 패키지에는 실물 워크북까지 같이 드려요. 네. 워크북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예전에 인쇄한 이전에 인쇄한 그 워크북이고 지금 워크북이 따끈따끈하게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워크북까지 같이 드리는 게 실전 시도 패키지. 거기에 뭘 또 드리냐? 제가 필기도구 9개를 드립니다. 자, 이 필기도구 9개를 드리는데 얘는 이제 캘리그라피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일상 손글씨 쓰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필기도구를 드려요. 이것만 잘 쓰셔도, 이 중에서 하나만 잘 쓰셔도 성공입니다. 이거를 다 잘 쓰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어, 좀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무리 없이 쓰셨던 펜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 필기 도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무제한으로 들어오셔서 3개월 동안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 방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바로 실전시도 패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물 워크북과 캘리그라피 파트와 필기 도구가 빠져 있는 디지털 패키지로만 간편하게 구성이 된 게 1단 시도 패키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으냐면 나는 굳이 캘리그라피는 필요 없고 그냥 일상 손글씨만 좀 잘 쓰고 싶다. 그리고 나는 실물 워크북 없이도 그때그때 출력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만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 집중 성장 시도 패키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올인원 패키지를 포함을 해서 저의 온라인으로 1대1로 코칭이 들어갈 거예요. 저랑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실제로 그 앞에 이제 계시던 분이 그 저랑 만나셔서 이렇게 하시던 분이 12번 만나셔서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 정도를 잡아요. 네. 3개월 정도를 잡고 주 1회 만나서 저랑 집중적으로 코칭을 합니다. 자, 요렇게 가실 수 있는 나는 정말 혼자 하기 힘들겠다. 나는 좀 더 시도쌤의 집중적인 어떤 코칭을 받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 1회 총 한 12번 정도, 13번 정도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펀딩 언제 시작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펀딩 열렸고요. 오전에 열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의 어, 구성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72시간 이내 펀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추가 자료를 더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일상 손글씨만 선택을 하신 분들이 쓰시더라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평생 써먹는 캘리그라피 연습 시트를 드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보다 명절, 행사, 뭐 축하할 일, 응원할 일 많잖아요. 이럴 때 캘리그라피를 활용을 하면은 정말 멋스럽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별로 제가 필요한 글귀들만 엄선을 해서 캘리그라피를 활용을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발췌한 그런 체본을 제가 또 추가 자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빠르게 펀딩을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요 자료 같이 나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게 12월 기획전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또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이니까 여러분들 펀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참여를 하시기를 또 요청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저의 강의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쓰는 글씨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5분 동안 잠깐 쉬고, 네,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네, 쉬시는 거 괜찮으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5분 쉬시고, 자, 다음, 네.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는 또 파트에서 뵐게요.